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수원노동인권센터소장 임미수입니다. 빛나는 노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방송을 하고 진행을 하고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노인생활지원사님과 지역돌봄연구소 이사님 김비아 이사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노동자들이 주인공인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원 FM 96.3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으라차차 시작해볼까요? 으라차차! 봄이 왔습니다. 봄바람을 살랑살랑 느끼며 산책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은 요즘이죠. 이제 곧 꽃들이 활짝 피게 될 것이고 우리 경기도청 구도청에도 벚꽃도 뭉게뭉게 만개할 일만 남았네요. 겨울 동안 모두들 자신의 자리에서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봄 2024년에는 봄날 같은 하루만 지속되기를 바랄게요. 자, 노동의 포커스를 맞추다 노동 포커스 꼭 알았으면 하는 노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지역돌봄연구소 이사 김비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돌봄연구소 김비아 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지역돌봄연구소 김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만나니 더 기분이 좋네요. 늘 봄 같은 하루가 되면 좋을 텐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봄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아주 떠들썩한 내용이 이제 있죠. 3월 개학하자마자 아주 시끄럽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네, 늘봄학교. 네. 그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 학교라는 게 교수학습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급식, 돌봄, 그리고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어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제 점차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죠. 네,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늘봄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의 주체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에선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는 늘봄학교 안의 돌봄도 방과후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늘봄학교가 졸속적으로 처리된 탓에 이거를 이제 제대로 교육하고 맡을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도 부재하고요. 기존 돌봄 전담사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제대로 된 운영 계획이 없는 게 지금 문제이죠. 지금 늘봄학교가 국가 정책에 따른 수요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그런 계획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공무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수요만 받아서 배치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이지 않는 입장만 있을 뿐이에요. 또한 그 공무원 증원을 극도로 꺼리는 시도교육청 입장을 감안하면 그 인력을 결국에는 단기 계약직과 그리고 퇴직 교원이 맡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 불안정한 이제 비전문 단기 인력으로 땜질만 하게 된다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은 좀 어렵게 보이네요. 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전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교사에게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채용도 하지 않으니까 기존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었다고 해요. 정부가 아주 대대적으로 계속 늘봄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인력 그리고 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기 초여서 교사들도 많이 바쁠 텐데 개학하자마자 이게 웬 폭탄인가 하겠어요. 네, 실제로 늘봄학교의 이런 각종 행정 업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교사들에게 떠넘겨졌다는 정교조의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한 응답자는 돌봄 강사 그리고 돌봄 전담사가 학교 내에서 채용이 되지 않아서 담임교사가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대체 투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특히 교사가 원해서도 프로그램 강사로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아이들이 방치될 것을 운영하여 대체 투입이 되어버려가지고 인력 대책 없이 졸속 시행한 결과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늘봄학교가 저출생 정책의 일환이고 사교육 절감이 기대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또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가 대학 서열화로 아이들을 경쟁 교육으로 내모는 사회이고 부모의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안 낳고 이제 그렇게 살고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저임금 구조가 바뀌지 않고 또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이런 서열화 교육이 지속되는 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정책이 늘봄학교를 실제로 운영해야 할 돌봄 전담사와 그리고 방과후 강사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하나도 반영이 되었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초등 돌봄을 두고 교사와 돌봄 전도사 간 오랜 갈등 역시 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부와 당사자들의 요구하는 기본적 협의체에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또 정교조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실태 조사에 참여한 611곳을 조사를 하자 교사들의 상당수가 늘봄학교 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보충 지도도 어려워하는 상황이라는 사례가 발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러한 늘봄학교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상반된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문제 제기를 사실 왜곡 정책 방해 행위로 규정해서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의 우려를 전혀 듣지 않고 현장의 문제 제기를 입틀막 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할 때입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늘봄학교의 모습도 대통령이 직접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서 이를 특강을 할 때가 아니라 전문성 있는 강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정부가 현장의 문제를 수용을 해서 돌봄 전담사 그리고 교사 등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봄 같은 날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잡음들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반가운 게 아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코너